네, 2017 중국 을조리그 1라운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한승 선수는요, 2011년부터는 2014년까지 갑조리그에서 활약을 했고요. 2015년 그리고 작년까지는 을조리그에서 활약을 했는데요.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사실 작년에는 좀 미흡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4승 4패를 기록했거든요. 조한승 선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플러스 R이 있는 선수예요. 중국에서는요. 예, 중국에서는 굉장히 그 인정받는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예, 중국에서 기부금도 많이 냈고요. 조한승 선수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마 성적이 당분간 좀 나쁘더라도 용병으로는 몇 년은 더 뛸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보통은 성적이 나쁘면 안 씁니다. 중국은 절대 안 쓰고요. 냉정합니다. 아주 냉정한데 이 조한승 선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중국에서 이 선수는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계속 써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복이죠. 잘한 거죠 그동안. 예. 그런 점이 이제 조한승 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한승 선수는 중국에서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조그만 게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 성금도 많이 냈고 네. 그 성금 액수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렇다고 중국에서만 기부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기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기사 중에서는 기부를 가장 많이 한 기사 중에 한 명이죠. 예. 제가 옛날에 그 조한승 구단이 이제 기부한 그 고아원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예. 근데 거기가 그 김병지 선수가 축구 선수죠. 김병지 선수가 이제 어렸을 때 지냈던 곳이에요. 사실은. 제가 김병지 선수가 거기에서 원래 있었는지 몰랐는데요. 예. 근데 이제 조한승 선수 거기다 기부도 많이 했죠. 사실 많이 했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조한승입니다. 네, 선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굳이 알리지 않기로도 유명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했고요. 네, 돌이 중앙을 예. 계속 날아다니네요. 날아다니고 예.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날일자를 뒀는데 이렇게 눈목자로 드는 건 오늘 처음 봤습니다. 보통 날일자는 많이 드는데 이렇게 눈목자는 알파고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바둑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전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알파고 때문에 이제 바둑이 프로 바둑은 굉장히 재미없어지고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프로 기전 자체가 어려워지는 건 모르겠는데 저는 프로의 바둑 자체는 굉장히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받은 영향은 그 조금 영향이 아니고요. 1930년대에 그 정말 몇천 년간 이어왔던 그 수법을 한순간에 오청원 구단과 기다니 구단이 심포석으로 바꿔놓았듯이 거의 바둑의 혁명이 일어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새로운 바둑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시는 바둑들은 하루하루가 다 재밌는 바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바둑이 나왔을 때 팬들이 과연 바둑을 외면할까? 저는 그렇게 외면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더 아마 즐거워하시고 재밌는 바둑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역시 알파고의 어깨짓기죠. 예, 근데 저건 알파고의 어깨짓기라고도 합니다만 그 이전에 오청원 구단이 이미 그 선보였던 수고 네. 오청원 구단은 항상 저수는 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만 둬도 득이고 이렇게만 둬도 그냥 자체로 득이라는 거죠. 오청원 구단의 이론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은 언뜻 보면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화점에서 한 칸을 그 백이 뛰었다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그때 여기 갖다 붙이면 네. 보통 반발하는 게 보통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늘으면 이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굴복했다고 하죠. 그렇게 하죠.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밀건 이건 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를 만약에 여길 뒀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길 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점에서 처음부터 눈목자를 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눈목자 위에 붙였을 때 그냥 이쪽을 들면 이건 어때요? 역시 이것도 물러선 느낌이 들죠. 네. 그러니까 이건 득이라는 거예요. 이 변에서 보면 좀 물러난 느낌이 들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귀를 보면 어떨까요? 귀를 보면 좀 굳혀진 느낌이 들진 않나요?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판단하기 나름이죠. 근데 이 수가 득이 될 경우가 많은 건 뭐냐면
여기에 돌이 이렇게 놓이면 이 돌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거의 어떤 이쪽에 변화가 나오든지 축이 불리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환이 있으면 어떤 경우든 축이 거의 유리합니다. 네. 한 수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바둑을 이쪽을 운영할 때 굉장히 편하죠. 물론 이제 멀리 내다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이제 저는 멀리 내다볼 자신이 없으니까 잘 안 두는데요. 이제 그걸 멀리 내다볼 자신 있는 기사들은 두겠죠. 그럼 얘나는 둘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이쪽과 이쪽이 되겠죠. 이선 날일자로 받는 건 어떤가요? 다 있죠. 이것도. 사실 너무 이수- 굴복인가요? 아니요. 이수는 이거 굴복 아니죠. 오히려 이거보다 더 한 발 더 갔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진취적인 수죠. 예. 이 굴복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이수는 많이 두는 수입니다. 이수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아 이런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오히려 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연환이 여기 둔 걸로 봐서는 위로 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친구도 아주 알파고한테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감명받은 것 같아요. 아주. 저는 그 변상일 선수가 정말 알파고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를 요즘 느끼는데요. 저는 변상일 선수가 그래가지고 두려워요, 사실. 예, 그게 좀 연구한 다음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네. 그냥 거의 그 맹목적으로 둔다고 할까요? 그냥 추종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겁이 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인가요? 예, 거의 뭐 변상일 선수는 거의 알파 교에 빠졌다고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변상희 선수의 바둑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나연 선수는 상대적으로 거의 영향을 안 받은 선수인데 우리 선수끼리 두니까 아마 을조리그 이거 중계 안 해줄 것 같은데요. 네. 중계도 아마 중계를 안 할 것 같은데. 사실 그 바둑이 되게 궁금한 바둑이에요. 알파고에 영향받은 기사와 전혀 영향받지 않은 기사의 그 바둑. 네, 예. 극과 극의 바둑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막았습니다. 근데 사진이 참 재밌습니다. 그 조한 선수가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의회수를 둘 때 보통 저런 표정을 짓거든요. 예. 지금 아마 여길 뒀는데 여길 손을 뺐을 때 저 표정을 짓지 않았을까? 너 의외야? 이런 표정이죠. 밀고 밀겠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또 이 자리가 이렇게 좋아 보이네요. 네, 오늘 바둑은 뭐 예난 선수의 돌이 거의 뭐 3선 아래로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리그에서 이 한국 선수들이 용병으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선수들은 이에 비해서는 출전이 많지는 않죠. 을조리고요. 네, 을조 리그와 뭐 갑조 리그, 중국 리그를 다 포함해서요. 이번에 그 특이한 것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일본 팀이 나오죠. 아예 일본 팀이 중국 대만도 팀이 나오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그 논의가 있었어요. 중국 리그에 참가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나라 팀으로 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중국보다 잘 뒀던 적이 있으니까 지금 뭐잘 둔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왜 중국 그 리그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죠. 예. 이제 일본은 리그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지금 사실 인정을 했어요. 어느 정도. 그 한국과 중국이 더 세다라는 걸 인정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가 왜 중국 리그 밑으로 들어가느냐 막 그런 얘기 아마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근데 점점 아마 잘못하다가 이제 격차가 벌어지면은 그런 게 다시 또 논의가 될 수도 있겠죠. 일본은 어떻게 보면 좀 중국 리그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배우러 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난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큰 영감을 받았는데 이번에 을조리그 바둑들 그 을조리그는 그 선수들이 바둑이 끝나면 다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선수들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끝나자마자 바로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기록비를 줍니다. 또 비용을 약간 줘요. 네. 근데 이제 이긴 선수가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진 선수가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져서 열받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긴 선수가 기록하는데 제 기억으로 우리 돈으로 한 5천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선수들 중에 그거 이제 기록하고 그 돈으로 발 마사지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못 받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 기록한 바둑을 다 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바둑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을조리그는 참 그 시험해 보기 좋거든요. 네. 예남같이 연간 받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저기를 붙이네요. 저는 어깨를 짚을 줄 알았는데요. 조한수 선수 또 사진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저 표정을 또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한승 선수도 바둑을 둘 때 좀 감정 표현을 하는 편인가요? 얼굴에 많이 드러나죠. 아. 예, 얼굴에 많이 드러나는 선수고요. 조한승 선수는 정말 천재 중에 천재죠. 예, 정말 천재 중에 천재죠. 바둑을 배운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프로가 됐고요. 아마 바둑을 배워서 프로된 그 기간만 따지면은 이세돌 구단보다 훨씬 빠를 거고요. 예. 얼마 안 배우고 프로가 됐죠. 정말 그 스승인 그 이관철 프로가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그러죠. 자기가 제자를 키워도. 네, 저런, 조한승 선수 예, 같은 조한승 같은 제자를요. 제자를 못 만날 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장 많이 바둑을 둬줬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가리킬 때마다 신이 나니까. 예.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점씩 그냥 뭐 거짓말 약간 보태면 하루에 한 점씩 늘었다 그러죠. 거의 예, 알파고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으로 늘었다 그러죠. 예. 또 조한승 선수는 바둑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 뭐 물 흐르듯 트잖아요. 그렇죠. 예, 무리가 없죠. 네. 가장 바둑이 아름다운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일본의 그 미야기라는 그 평가를 받는 그 오다케 구단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야기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사는 저는 조한승 선수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름다운 바둑을 두는 선수고 무리가 없고 사실 조한승 구단의 바둑을 프로의 바둑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추어 분들이 바둑을 넣으시려면은 조한승 구단의 바둑을 보시면 가장 넣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력 향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기사들은 어렵게 두기 때문에 사실 보실 때는 재밌을지는 몰라도 따라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따라하시기도 어렵고 따라하시다가 오히려 바둑 버리시는 수가 있는데 조한승 구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따라하시기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네. 잡았는데요. 축이 유리하죠. 네, 지금 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이걸 칠 때 과연 이거 안 이을 수 있을까요? 있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걸 분명히 잡을 때 대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좀 축머리를 쓰는 작전을 들고 예. 나올까요? 근데 이게 축이 유리한데 이렇게 허용을 하는 게 좀 전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예, 뭐 축머리라는 게 뭐 제가 생각할 땐 그냥 딱 언뜻 보기에 이런 자리거든요. 이 두텁지 않나요? 굉장히. 그리고 이쪽과의 그 연관성이 아주 좋아 보이거든요. 네, 또 이 상면에 흑 세 점이 좀 붕 뜨는 느낌도 있고요. 연한 선수의 그 바둑의 일관성을 지금 오히려 흐름을 이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보통 상식적으로는 저걸 좀 상대방이 좋아하게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조한수 선수의 모습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라는 얘기인데 연한 선수는 분명히 좋아할 것 같은데 조한수 선수는 어떻게 하면 좋아집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패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요. 근데 패감이 처음에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지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돼야 되는데 너만 좋고가 될까 봐 이제 걱정이거든요. 네, 오늘 을조리그 1라운드 바둑 이 중국 선수들이 상당히 일관성 있는 또 작전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를 걸어야 되나요?
지금 팩감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팩감을 만들려면 이런 데를 붙여야 됩니다. 지금 당장 패 들어가면 없으니까요. 뭐 그런 작전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네, 만약 팩감을 만들고 패를 걸어가게 된다면 이바둑 좀 여유롭게 가지 않을까 했거든요. 아니, 너무 충머리가 좋은 자리에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되면 초반부터 상당히 난전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팩감을 만드는 거죠. 팩감을 만드는 게 맞나요? 만든다기보다 그냥 두는 거죠. 네, 그냥 뭐 거기는 그냥 그렇게 해놓고 일단 딴 데 하는 거 봐서 나 결정할게 이런 거죠. 너 세게 나오면 나 패 걸 거야 이런 거죠. 이제 협박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살짝 겁을 주는 건가요? 겁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겁 주면서 분위기 파악 잘해 이런 거죠. 은근한 압박이라고 할까요? 네, 뭔가 조한승 선수다운 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조한승 선수한테 여담인데요. 한 번을 못 이겼어요. 되게 많이 뒀는데. 네. 제가 한 10연 패쯤 당했어요. 아, 근데 그 10연 패를 당한 계기가 참 재밌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한 다음에 시합에 나갔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었어요. 그 당시에 왕위전이라고 네. 그 판을 이기면 이제 본선 리그에 진출해서 흔히 말하는 1년 농사를 다 짓는다고 하는 시합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바둑리그 선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 정도로 큰 시합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 한 판 이기면 이제 서로 올라가는 건데 그때는 이제 조한승 선수가 굉장히 어렵고 저는 그때 이제 꽤 랭킹이 높았습니다. 네. 지금 조한승 선수 랭킹보다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바둑을 끝났는데 제가 반집을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조한승 선수하고 이제 30분간 한 복귀를 하는데 이제 제가 한참 후배니까 이렇게 막 리드하면서 이제 복귀를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그 표시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와가지고 누가 이기셨냐니까 조한승 구단이 자기가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있었더니 당시에 다 6집 반으로 덤이 변경됐는데 왕위전만 변경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둑만 5집 반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제대하는 바람에 네. 당연히 다 6집 반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바둑만 6집 반이 아니고 5집 반이어서 졌어요. 반집을. 아, 그럼 전- 복귀하는 내내 조한승 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군요. 그렇죠. 이겼는데 네.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왜 신났지? 그렇게 생각한 거겠죠. 예. 저는 이제 반집 이겼으니까 신나서 복귀해줬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못 이기겠더라고요. 예. 그 다음부터 내리 10연패 당한 것 같아요. 아. 예. 좀 트라우마가 남으셨나요? 저는 조한승 구단하고 시합에서 두는 게 가장 싫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바둑이 저는. 아마 그 바둑 이후에 제가 내리막길을 걸은 것 같아요. 아, 조한승 구단 때문이군요, 다. 그렇죠. 원래 그 남의 기쁨은 또 본인의 슬픔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비하인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네. 지금 한 17년, 2000년대 초반 얘기인데. 조한승 구단도 기억하겠죠? 조한승 구단은 기억이 안 나겠죠. 저 같은 기사 고든 게 기억나겠어요. 그게. 예? 그냥 뭐 그건 뭐 을에 그런 일이 있었더니 뭐 이렇게 하겠죠. 예. 예난 선수 지금 계속해서 밀어가는데요? 예, 이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팩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팩감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두면은 흑으로서는 팩감을 만들 방법이 없죠. 네. 보통은 굉장히 이상한 수죠. 근데 예난 입장에서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한 점이 잡혀 있다고 할 때 이게 세력이냐 이거죠. 그 세력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주변 여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가 만약 이런 모양이 아니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백은 완전히 중복인데 흑은 네. 좋은 자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형태만 놓고 보시면 이 세력을 어디다 써먹나요? 여긴 집 만들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난이 우기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 봐라.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네. 아무것도 과연 아니지 않냐. 실속이 있느냐 이렇게 예.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조한승 구단은 이런 거 뛰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계속 뛰어가면서 받아주다가는 이 날일자로 걸쳐간 한 점이 좀 고립되진 않을까요? 아니 이제 여기 있잖아요. 이 패가 아직 변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누가 지금 좋은지 모르는 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우기는 거죠. 예. 그 패는 네가 더 골치 아픈 거야. 이제 서로 우기는 거죠. 네. 아예 손 빼네요. 요즘은 머리 얻어맞는 게 그렇게 아프지 않죠. 알파고 이후에 변했죠. 네. 두 점 머리 맞는 것도 뭐 별로 안 아프고. 이게 머리에 얻어맞는 걸 그렇게 크게 아프다고 생각 안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 김성용 구단의 칼럼도 제가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칼럼을 보다 보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가요. 요즘 이 바둑 가르치는 선생님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그 괴리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도요. 네. 저한테 한 13점 정도 나야 되는 아이인데요. 3-3을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화전에. 네. 그거 한 알파고 이후가 아니고 알파고 전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초반에 3-3을 들어가면 이렇게 귀만 파고 밖에 세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득이 없다. 네. 두지 말아라. 네. 또 그러면 꼴밤을 한 대 맞을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꼴밤을 누가 맞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3-3에 빨리 들어가는 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두 점 머리를 맞으면 당연히 이제 설명하기가 좋아요. 그죠? 한쪽은 굉장히 모양이 커지고 한쪽은 굉장히 모양이 축소되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알파고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알파고가 그렇더라도 저는 실제로는 두 점 머리 맞는 건 나쁘다고 지금 얘기할 것 같아요. 알파고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데 그걸 아이들이 알파고는 이렇게 두는데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 명분이. 네,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파고보다 잘 두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바둑의 나쁜 점 중에 하나가 남하고 비교하면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선생님은 저렇게 잘 그릴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굳이 뭐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네. 이길 수 있어요 하고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길 수 있어요 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뭐 알파고는 선생님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무조건 알파고보다 못하니까. 참 괴롭습니다. 바둑의 이론을 그럼 다시 저희가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둑이 참 몇천 년간 이어졌던 거잖아요. 뭐 단기간 이렇게 네.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이런 한 10년, 20년 된 그런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뒤집는 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육하고 또 승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교육은 또 교육이 또 따로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선 선생님들이 참 그게 힘들다고 하십니다. 지금. 자, 지금 또 붙였는데 오늘 예란이 몇 번 붙이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하도 많이 붙여가지고 지금 몇 번째죠?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네요. 네. 야, 정말 뭐 하면은 무조건 다 갖다 붙일 것 같으니까요. 자, 지금 패를 이용해서 조하는 선수는 발빠르게 지금 실리를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란은 이렇게 잊고 싶기보다는 이걸 너무 단수를 치고 싶겠죠. 이 네. 굴복을 지키고 싶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조한승은 이걸 단수 칠 때 따낸 다음에 절대 굴복 안 당하고 있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조한승 입장에서는 있는 거 정도는 감당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감당한다. 네. 그 하지만- 이후의 단수는 별로 아프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둔 다음에 이거는 네, 받아주지 뭐 않겠죠? 두 집을 잡는 느낌이지만 이돌이 없이 따내는 거는 여기 집도 있지만 한 수를 벌었잖아요. 네. 이건 차이가 큰 거죠. 두 선수 이 초반부터 머리 싸움이 좀 치열하겠는데요. 이 바둑은 오래 두겠습니다. 바둑이 어려워요. 그리고 바둑이 참 재밌습니다. 이 특징이 있잖아요. 그 최고의 선수들 아닌 바둑은 대부분 최고의 선수들만 흉내내서 두다 보니까 바둑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난 선수는 초 1급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초 1류 선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바둑이 재밌잖아요, 지금. 근데 예난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지금 다른 선수도 다 재밌게 두잖아요. 네. 그러면 바둑이 어떤 바둑을 보든지 다 새로운 바둑이 나오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계속 보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알파고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니 중국 시간이면
중국 시간이면. 그것도 맨날 3-3 들어가서 똑같은 수법. 그것만 보다가 참신하지 않나요? 네. 네. 훨씬 다양성이 좀 느껴지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조한승 선수가 패를 따냈는데요. 정말 이 격언이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호구 자리 당하면 안 되지 않나요? 호구 자리요? 네. 여기요. 네. 요거는 감당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 요 밑에 젖힐까 봐 걱정인데. 요 밑에 젖히면 이거 두고 이렇게는 못 당하잖아요. 이거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거 두면은 이쪽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한승 선수는 맛보기라고 보는 겁니다. 이쪽. 근데 얘나는 이거 왜 젖히나요? 패감 아닐까요? 이거 따내려고요? 네. 이거 굳이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흙이 둘 데가 없는데요. 네. 흙도 여기가 돌이 없는데 그냥 있는 거는 좀 썰렁하죠. 네. 근데 뭐 분위기는 예, 패를 따내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바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필요한 바둑이 이런 겁니다. 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원성진 선수 바둑보다는 이 바둑이 훨씬 재밌네요. 예난과 거의정은 비슷한 급의 선수고요.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게든 갑조로 가고 싶어 하는 선수들. 거의 그것이 자기 바둑 인생에 사활이 걸린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병 선수들이 을조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른 선수들입니다. 네.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런티를 많이 주는 곳을 가는 것 뿐이고요. 중국 선수들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잘해서 어떻게든 갑조를 가려고 노력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려고 하는 선수들. 네. 입장이 많이 달라요. 자, 늘었죠? 네, 좀 중복이죠? 네. 근데 이 수를 알파고가 뒀죠, 이미? 예, 보여줬었죠? 커제하고 둘 때? 네. 보통 보리 선수라고 잘 안 두는 수인데요. 예. 그렇죠. 예. 선수긴 하지만 선수의 의미가 없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보리밥하고 쌀밥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간단하게. 보리밥 먹으면 배가 금방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한 느낌이 없는 수. 네. 예, 그걸 보리 선수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뭐 보리 선수고 뭐고 없어요. 네, 이었어요. 네, 근데 패감을 쓴 것도 아니고요. 아니요, 이 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굴복하란 얘기입니다. 이걸 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두면은 치겠네요. 아. 따낼 때 이 패감이 기가 막힙니다. 별로 악수도 아니면서 네.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이렇게 끊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지금 조한 선수는 이렇게 굴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두면 손을 빼는 게 아니고 지금 얘는 여기 가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압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집도 벌면서 네. 이거 왜 이렇게 백의 그림이 좋습니까? 이 그림은 조한승 별론데요. 이난 선수 좀 날카로운 응수타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뭔가 느낌이 얘는 잘 두는 것 같은데요. 지금. 늘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역시 늘어가죠. 너무 여기가 절대일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으면 뭐 거의 숨도 안 쉬고 갈 것 같아요. 여기를. 네, 이 초반 진행 상당히 복잡한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예난 선수가 조금 득점을 올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17) 중국 을조리그 1라운드입니다. 이번에 다시 원성진 선수의 판으로 가보죠. 네, 원성진 선수가 이번에 그 을조리그가 펼쳐지는 취저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취저우 팀 선수입니다. 네, 치저우 랑커 팀의 팀인데요. 네. 주장을 맡았고요. 취저우는 관광지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많이 알려진 관광지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그 굉장히 그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명산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산으로 유명해요, 이곳이. 그리고 이제 가까운 곳에 잘 아시는 그 황산이라는 곳이 있고요. 네. 예, 또 도사들이 많다는 그 삼청산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습니다. 예, 근처에 있고 취저우에는 또 아주 유명한 그 산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개발이 돼서 아마 우리나라도 관광 그 취향할 것 같아요. 정말 가보시면 놀랄만한 산들이 있습니다. 란커는 이제 난가라고 하는데 한자로 란커 산 이름입니다. 산은 168m밖에 안 되니까 뭐 산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텐데 예, 동네 뒷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취저우 시내에 있다 그래요. 취저우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유명한 고사가 있는데 그 흔히 말하는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네. 그 바둑의 가장 오래된 얘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 네. 바둑의 전설이 또 내려오는 곳이군요. 예. 난가도라고 해가지고 망우청락집이라고 이제 바둑 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송나라 때 책이 있는데요. 그 망우청락집에 그 난가도라고 하는 그 바둑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란커라는 곳에 그것을 이제 만든 곳입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진나라 때 있었다고 이제 고사가 있는데요. 믿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민화, 네. 전설 전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바둑의 얘기 중에 가장 좀 바둑을 잘 표현한 얘기라고 할까요? 바둑이 그만큼 재미있다라는 표현을 한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죠. 예. 바둑을 구경하다 보니까 신선의 바둑을 구경하다 보니까 100년이 지났는데도 모르고 바둑을 구경했다. 네. 그러니까 신선의 바둑은 한 판이 끝났는데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면 100년도 넘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이 바둑을 끝내고 내려오니까 가족이 다 사라지고 없었다는 이야기죠. 가족이 네. 사라지고 없고 자기 증손자가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 바둑에 관련된 뭐 일화 혹은 뭐 전설이 상당히 재밌는 게 또 많죠. 네, 그렇습니다. 바둑 얘기 중에는 가장 제 생각에는 오래된 얘기 중에 하나고. 근데 역사적으로 따지면 그 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전에 이제 관우의 얘기가 더 많죠. 관우가 이제 독화살에 맞았는데 그 마취를 하지 않고 그 독을 빼낼 때 뼈를 깎았다 그러죠. 뼈에 독이 묻어 있어서 뼈를 긁어냈다 그러잖아요. 네. 뼈를 긁어내는데 생사를 찢어서 뼈를 긁어내는데 바둑을 두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바둑에 심취해가지고 저 수술하는 걸 갖다가 네. 전혀 못 느끼고 했다는 건데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많죠. 그런 얘기가 믿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근데 그 수술을 한 사람이 화타라는 겁니다. 그 전설에 화타가 했다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얘기가 이미 그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 마취제가 개발이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마취제를 쓰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수술을 한 사람이 화타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것도 이제 화타가 아니라는 얘기도 많고요. 아무튼 동시대에 그 유명했던 네. 사람들을 다 버무려서 얘기를 만들어낸 것이 섞어놓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바둑은 일전에 김성경 구단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뭐 하나 교환을 해두고 결국 두 칸으로 되게 벌려갔네요. 예, 귀의 실리가 너무 크다. 네. 그 정도 그 판단을 하고 일단 귀를 받았고 원성진은 이제 그걸 그 심리를 이용해서 선수로 교환을 딱 해놨으니까 그 부분만 보면은 득받죠. 당연히 득받고 지금 걸치는 자세도 좋았고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백이 두고 싶은 거 다 둔 것 같은 느낌. 네, 오히려 들죠. 좀 백이 주도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 지금 원성진 선수가 이 붙이는 수까지만 되면 참 좋아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이거 두면 뭐 반발 안 할 기사가 없죠. 당연히 반발하겠죠. 예, 이거는 뭐 이 반발을 못하는 거는 뭐 고혜정 선수가 지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지더라도 그렇게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위 말고 아래로 붙이면 어떨까요? 여기요. 네. 아 이건 정말 머릿속엔 들어오지가 않네요. 한눈에 안 들어오는 수인데
이런 수는 이제 보통 사활이 걸렸을 때 두는 수고요. 흙이 이런 데 있을 때 많이 두죠. 네. 흙의 집이 거의 굳어 있을 때. 뭐 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돌이 하나 있으면 이제 두죠. 네. 흙의 모양을 중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공간이 넓을 때는 잘 두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아마 이렇게 반발하는 걸 생각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약점이 있어서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 형태가 이 한 점을 희생하면서 모양을 잘 정비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괜히 두어서 후소하는 건지 네. 고민이 좀 되겠는데요. 저 같으면 그냥 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니면 근데 원성진 스타일은 이런 거 붙이는 걸 또 굳이 두는 선수입니다. 예. 굳이 두네요. 예, 두죠. 예. 네. 제가 혹시 둘까봐 말씀드렸는데 진짜 두네요. 예. 왜냐면 이게 그 원성진 선수는 좀 타이트한 바둑이에요. 예. 굉장히 그런 걸 아주 좋아하죠. 예. 조금 같은 값이면 조금이라도 좀 더 벌려고 하는 스타일. 네. 예. 아마 이소영 씨하고 잘 살 거예요. 예. 타이트하니까. 네. 둘 다 타이트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아마 네. 잘 살 겁니다. 그냥 어우. 받아줄 기사가 여기 있네요. 네. 부처님이네요. 예, 부처님이에요. 이렇게 두고 이기면 할 말 없죠. 이 바둑을 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원성진 선수가. 너무 잘 됐죠. 도대체 네. 여기 뭐 한다고 세력 이렇게 쌓았나요? 되면 정말 일관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네. 도대체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 이렇게 되면 저도 이길 것 같은데요. 제가 두고 싶습니다. 예. 그냥 상대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데. 네, 현재 이 울조리그가 치러지고 있는 와중에 또 중국에서 상당히 크고 재미있는 또 기전이 열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중국의 이제 최고의 기사들 하고요. 네. 세계 타이틀 보유자죠. 세계 타이틀 보유했던 선수들과 그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카레이서들과 카레이서요. 카레이서들과 이제 한 조를 이뤄서 이동을 하면서 바둑을 둡니다. 중국에서 참 재밌는 기획을 많이 하는데요. 설마 차에서 바둑을 두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차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같이 이동을 하는데 그 카레이서가 다 여자예요. 어머. 여자 카레이서들하고 네.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 커제 선수가 입이 아주 찢어졌어요. 예. 보셨나요? 벌써 표정을. 아주 네. 입이 찢어졌어요. 예. 김선영 구단 지금 너무 가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는 네. 어제 그저께인가요? 아무튼 2라운드 끝나고 또 무슨 뭐 약간 전야제 비슷하게 이제 하는 네. 이동할 때마다 전야제를 하는데요. 그게 어떤 한 지역에 사는 게 아니고 계속 이동을 합니다. 카레이서들과 이동을 하는데 그 저우르양 선수가 그 카레이서와 아마 제가 볼 때 전야제에서 시킨 것 같은데 네.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근데 그 장소가 티벳이에요. 티벳이요. 달라이라마의 그 네. 티벳입니다. 그래서 야 이런 기획도 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티벳에서 바둑 열기가 지금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을조리그도 그 티벳 팀이 참가했죠. 티벳 팀이 참가했고 지난번 그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이 10번기 때도 티벳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뭔가 그쪽에 바둑을 지금 계속 보급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특정 그 자동차 회사를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획 자체가 참 참신합니다. 정말 참신하고요. 예. 뭐 카레이서와 이 바둑의 만남이라고 하면 예. 상당히 좀 이색적이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그 대회 얘기를 예전에 듣긴 했는데요. 네. 그게 원래 국제 대회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계 대회로.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구단도 참가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원래는 그 프로 선수들이 바둑 선수들이 직접 운전을 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빨리 도착하면은 그 남은 시간을 제한 시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기획이 제가 알기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도착하면은 이제 그 남은 시간으로 바둑을 두는 거고 늦게 네. 도착하면은
그 적은 시간으로 두는 겁니다, 아. 원래. 예. 그렇다면 운전 실력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다고 원래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좀 부담이 됐는지 네. 카레이서가 직접 운전을 하고 그 옆에 타고 이제 같이 가는 걸로. 기사의 네. 입장에서는 이 편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태워주고 가는 게 훨씬 낫죠, 솔직히. 자기가 운전하면 피곤하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재밌는 대회도 많고요. 예. 그 대회에서 또 묘수도 많이 나와가지고 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묘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3라운드가 펼쳐지는데요. 그것은. 네. 오늘 또 3라운드에서는 구리 구단과 커제 구단이 대국을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재미있었던 기획 하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그런 거 잘 못하죠, 사실. 예. 오히려 약간 더 보수적이죠, 우리가. 예. 더 보수적이고. 글쎄요, 중국에서 오히려 우리 거를 따라한 기전들 몇 개 있죠. 사실 신라면배가 아주 대표적이고요. 네. 신라면배는 처음부터 기획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바둑 삼국지라고 해가지고 그런 건 굉장히 잘했고. 중국이 2010년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대회를 거의 본땄습니다. 네, 거의 많이 모방했죠. 포방을 했죠. 예, 네. 모방했죠. 거의 모방했고 우리도 한 199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일본 대회를 모방했다고 네. 봐야 되고요. 이제 바둑 텔레비전이 생기면서 오히려 대부분 우리나라 거를 그 일본과 중국에서 모방을 했죠. 예. 아무래도 이제 방송용 그 기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예, 모방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완전히 이제 중국 스타일로 대회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너무 이제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네. 도저히 이제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원성진 선수가 이제 뛰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게 치받았을 것 같은데 그냥 자체 교환만으로도 너무 득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여길 갔어요. 계속해서 원래 좀 자변을 키워보겠다는 뜻일까요? 원래 정석은 여긴데요. 네. 당연히. 예. 예. 네, 정말 실리대 세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세력이라고 보기도 네. 좀 뭐 엉성한데요. 그냥 집이 부족한 바둑 아닌가요? 거의죠. 예. 그렇다면 좀 이야기를 이어서요. 네. 만약 김성용 구단에게 어떤 대회를 좀 기획할 수 있는 이런 재량권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대회를 좀 기획하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 별로 없는데. 저는 기전 전문가는 아닌데요. 네, 사실. 그래도 한번 네. 어떤 재밌는 게 기전을 있을까요? 만들어 주시면 네. 예, 그 대회 해설은 꼭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우리 유승희 씨가 만들어 주시면 제가 꼭 해설할게요. 아닙니다. 네. 제가 김성용 구단 옆에 있을 거예요. 네. 네, 뭐 기획을 해주셔도 좋지만 저희가 뭐 많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네. 자, 지금 이제 정석대로 도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냥 그 고의정은 거의 돌을 뭐 뿌리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 거예요. 그냥 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집도 아니고 세력도 네. 아니고 그냥 두다 보면 바둑이 맞춰지겠지 이런 심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고의정과 예난의 지금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뭔가 알파고 같이 두고 싶긴 한데 고의정은 어설프고 네. 예난은 너무 이해를 잘하고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알파고 기준으로 봤을 때 고의정은 빵점이고요. 예난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정말 유연하고 또 자유롭게 두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히 굉장히 실리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네, 실속을 굉장히 차리고 있는데 네, 오늘 거의정 선수는 실속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이렇게 바퀴도 좀 그렇잖아요. 이거 뭐 이게 뻥 뚫려 있는데 이쪽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항아리에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이거 구멍 난 곳을 계속 메워야 되니까 이게 안 두면 또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둔 게. 뭐 전 좀 굉장히 그 고의정 선수가 지금 두는 것에 불만입니다.
이런 바둑은 원성진 선수 절대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바둑이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두면은 무조건 둬야 되거든요. 이걸 네. 안 둘 수는 없잖아요. 이제 뚫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모양이 뭐 그렇지 않나요? 네. 썩 마음에 들지는 네. 않는데요. 뭐 이런 흐름이라면 사실 거유정 선수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중앙을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두고 지금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걸 두면은 여기를 지금 날일자를 가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이 이걸 젖히거든요. 이 한 방이 이제 즐겁다는 건데 이 한 방 정도는 당해줄 것 같은데요. 그냥 이런 정도 둬서 예. 그렇게 아프지가 않은데요. 예. 여기 하나 젖힌 게 너무 좋잖아요. 지금 이거 안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쳐버려도. 네, 사실 4월에는 또 네. 문제가 없으니까요. 4월이 아니고 한 10점 나는데요. 네. 여기 두 방 두면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이런 흐름이라면 원성진 선수 오늘 1라운드는 좀 쉽게 승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8라운드까지 계속해서 연속으로 치러지면 좀 체력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 이틀을 바둑을 두고요. 하루 쉬고 세 판을 두고 그리고 이제 하루 쉬고 네. 그리고 이 두 판을 두고 끝났어요. 네. 근데 이제 8라운드제로 바뀌면서 7라운드에서 8라운드제로 작년부터 바뀌었거든요. 8라운드제로 바뀌면서 3일을 두고요. 그다음에 하루 쉽니다. 네. 그다음에 이틀을 두고 하루를 쉬고요. 그다음에 또 3일을 둡니다. 네, 뭐 이렇게 3-2-3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바둑은 8일 두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하루하루 쉬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일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일까지 하면은 12일간 있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힘든 거죠, 네. 사실. 예. 만만치 않은 여정이네요. 네, 제가 기억할 때 프로 시합을 이렇게 연달아서 이제 두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없고 입단 대회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입단 대회 옛날에 저도 프로 될 때 기억을 해보면 정말 오래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도 아마 입단 대회는 그렇게 오래 할 겁니다. 네, 상당히 오랜 기간을. 왜냐면 자기 인생이 걸린 거기 때문에 네. 그 인생이 걸린 시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끝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제가 알기로 아마 바둑 프로 입단 시합이 가장 그 어떤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오래 한다 그러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자격증 시험 중에서요. 아,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 입단 대회를 보면요. 예. 거의 한 달? 저도 입단 대회 안 네. 나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또 저도- 기간을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연속 요즘 봐도 한 하는 것 같아요. 최하 2주는 하는 것 같은데요. 네. 2주는 더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시합도 많잖아요. 하루에 보통 한 10판은 둬야 되니까요. 네. 본선만요. 네. 예. 예선까지 합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올해 그 30년 만에 중국 전국 체전이라고 하죠. 예, 전국 체육대회에 바둑이 정식 종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원래 정식 종목이었는데 네. 이제 빠졌다가 올해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중국도 그게 굉장히 큰가 봐요. 전국 대회가. 그래서 세계 대회가 모든 일정이 그 중국 전국 대회 때문에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성화재배가 굉장히 빨리 들어갑니다. 예, 올해 6월 달부터 예선전하죠. 굉장히 빨리 하고 농심배도 굉장히 빨리 하고요. 일정이 많이 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엄청난 행사라 그래요. 그 전국 체육대회가요. 그리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프로 선수들이 참가한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세계대회 조정을 했겠죠. 예. 그렇겠죠. 우리는 전국체전에 프로 선수들이 참가를 안 합니다. 네. 아마
그러니까 그런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프로 선수들이 참가한다 안 한다의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자, 그냥 늘었습니다. 예, 어차피 단수 치면 나중에 잃을 건데 혹시나 이쪽을 흙이 두지 않았을 때 이렇게 막으면 요 교환이 혹시 악수가 될까 봐. 안 한 네. 거예요. 약간 디테일한 건데요. 원성진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손 따라 둘 필요 없다 이런 뜻이죠. 저 같으면 뭐 이미 손이 나갔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한 거죠. 바둑은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네요. 네. 아, 그 수를 두고 싶은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아까 이렇게 끝까지? 둔다고 했는데 네. 예, 그 수보다는 좀 더 좀 더 눌러가서 네, 압박하겠다는 선수를 좀 거죠. 강요하는 의미가 예, 있겠죠. 이건 어떤 거냐면 젖힐 때 기분이 좋으니까 네.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받는 건 두 가지예요. 젖혀서 이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늘 것이냐. 늘었을 때 이걸 막는 게 아니고 이걸 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갈 때 여기를 띄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얘기인데요. 가령 이렇게 두면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작전은 정말 완벽한 계산서가 나오지 않고서는 이 정도 갖고 네. 흙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도 집이 굉장히 큰데요. 근데 고의정의 작전은 이 작전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진짜 이길 수 있다고 해서 계산서 나오면 알파고인데요. 예, 이제는 아낄 필요가 없죠. 예, 거기 두었으니까요. 거기는 뭐 무조건 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변화도로 고의정이 이긴다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표현은 전부 다 틀린 표현이네요. 예. 고의정의 그 형세 판단 능력을 제가 너무 무시한 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근데 보통은 저렇게 두면 집니다. 예. 네. 네, 지난해 이 을조리그에서는 상위 3팀이 갑조리그로 자리 이동을 했고요. 네. 또 갑조리그에서는 반대로 단 한 팀만이 을조리그에 탈락을 했죠. 그런데 이 팀이 바로 저장 쿨룬 팀이거든요. 이 팀의 올해는 또 변상일 선수가 주장으로 자리를 했네요. 변상일 선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죠. 예, 지금 이제 갑조에 간 선수를 제외하고는 변상일이 제일 세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몸값이 오른 거죠. 네. 변상일 선수가 작년에 성적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선수의 성적에 대비해서 연봉을 주기 때문에 그냥 이름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대우를 받으려면 박정환이나 그 이세돌 구단 같이 이렇게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기사는 성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성적이 아니면 아무리 뭐 내가 뭐 몇 등이야 이거 안 됩니다. 성적이 좋아야 돼요. 철저히 그 시장에서 평가받으니까요. 네, 그런 점이 이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보다는 좀 더 프로 제도 같이 돼 있는 네. 거죠. 사실 저희 그 한국 바둑리그에서도 용병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예, 있었는데 이건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이건 프로 선수들이 반대를 하니까요. 예, 이건 참 저는 또 감독 입장이라서 말을 못 하기가 좀 어려운데, 참 저도 선수를 했었기 때문에 참 네. 입장을 이해를 하니까 뭐라고 참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선수면 저도 이제 반대할 수 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또 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 선수 입장에서는 용병을 뽑으면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선수는 안 하니까 지금은 용병을 뽑든 안 뽑든 사실 그렇게 큰 피해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제 입장이 다른데 용병을 뽑는 순간에 이제 한 10명의 프로 선수들은 바둑리그를 못 뛰거든요. 그럼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사라지니까 이제 괴롭죠. 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용병 때문에 지금 한 10명의 선수가 갑조로 못 뛰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감수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그래서 중국에서도 프로 선수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데, 근데 중국은 이제 인기를 위해서 그걸 감수한다 이런 거고, 우리는 이제 감수를 못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그 점이 좀 저는 좀 당사자라서 말하기 좀 어렵네요. 네. 네, 2017 을조리그 1라운드 펼쳐지고 있는데요. 1부는 여기서 잠시 내려놓도록 하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